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6월 10일 토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진정한 인내란 간절하게 원하고 하고 싶은 것들이 올바른 기회를 얻어 실현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다. 보도 셰퍼. 감사 스마일도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원하고 하고 싶은 것들이 바로바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아침 방송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 언젠가는 제가 원하고 또 하고 싶은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런 기회가 올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감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지하철 노선 관련해가지고 대학생들하고 인터뷰를 가졌는데 참 고마웠습니다. 또 20대의 젊은 청년들과 부동산 그리고 또 지하철, 고양시에 또 신규 새롭게 또 생기는 대국 소사선부터 신문당 석부 연장 그리고 앞으로 또 7개 노선이 또 들어올 계획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영상에 또 담아 보았는데 편집이 되는 대로 또 제가 제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또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조금 반가운 소식입니다. 디지털경제 주문정 기자님 기사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자율주행차 UAM 특화 도시를 조성한다. 미래 모빌리티 도시 8일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라고 지금 7일날 신문기사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국토교통부 자료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문기사를 간단하게 좀 살펴드리면 자율주행 자동차나 도심항공교통 등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을 구현할 미래 모빌리티 도시가 조성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미래 모빌리티 도시 조성을 위해서 모빌리티 특화 도시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날 밝혔는데 이게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UAM 탑승해서 포드를 취하고 있는데 감사스마일도 UAM 박람회 가서 이 UAM을 보긴 했는데 탑승은 못 해보았습니다. 조금 아쉽긴 합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저도 꼭 UAM에 한번 탑승해서 실제적으로 또 2년 후에 수도권에서 이제 이렇게 실증 노선에서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저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꼭 UAM에 탑승해서 관련해서 또 이런 이야기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은 도시 내 공간을 도시계획 시점부터 첨단 모빌리티를 적용할 수 있는 거점으로 조성할 신규 도시 한 곳에 마스터 플랜 등 도시계획 수립비를 지원을 한 그런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빌리티 혁신 지원형 같은 경우에는 2곳, 그러니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곳, 그 다음에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영 국토부 모빌리티 총괄 과장님께서는 이번 공모사업은 미래 모빌리티 도시 조성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향후 다양한 첨단 모빌리티가 구현된 도시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지금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도시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갖다 추진한다고 합니다. 12일부터 다음 주부터 모빌리티 특화 도시 공모를 8월 말에까지 이제 해서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감사스마일은 개인적으로 고향 특례시에서 꼭 미래 모빌리티 도시 조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이유는 고양시가 지금 스마트 도시, 선도도시, 거점형 스마트 도시, 선도도시로 지금 일단 들어가고요. UAM 또 실증 도시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스마트 도시의 모든 최적의 조건은 다 갖춰져 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3기 신도시 중에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고양 창릉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1기 신도시 일산 쪽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고양시에 있는 지리적인 입지적인 이런 조건, 서울과 인접하고 있고 더 나가서 또 한강을 끼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8월 말에 선정을 하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감사스마일은 조금 더 긍정의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일단은 공모사업을 좀 살펴드리면
신규 도시의 계획 수립하는 유형하고 기존 도시의 모빌리티 혁신 사업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지금 나누어서 공모할 예정인데요. 지금 보면 신규 도시는 1개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3기 신도시 중에서 한 곳을 선발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빌리티 혁신 지원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 도시 2개소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1기 신도시 중에서 2개 지역을 갖다가 선발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도시에는 고향 창릉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또 기존 도시에는 일산이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좀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6월 8일 지자체 공공기관 모빌리티 관련 사업자 등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는 이런 공모 사업 설명회를 갖다 개최를 아마 8일날 했을 것 같고요. 아마 12일부터 모빌리티 특화 도시를 갖다가 공모를 해서 8월 말에 관련돼 있는 업체, 그러니까 관련된 도시, 모빌리티 특화 도시를 선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목적은 자율주행 등 첨단 모빌리티가 서비스가 도시 전체에서 구현되어서 시민의 이동성이 혁신적으로 증진된 모빌리티 특화 도시를 갖다 조성하는 게 목적이고요. 추진 방향은 도시계획 시점부터 적용 가능한 신규 도시, 아직 이건 도시계획이 아직 시작하지 않았던 3기 신도시가 아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 또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존 도시, 이제 기존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수도권 포함해서 지방에 있는 도시까지 다 되긴 하겠지만 저는 수도권에 있는 도시가 아마 선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심스럽게 아마 세종시도 아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 같은 경우에는 모빌리티 특화에 필요한 공간구조 변화를 포함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가지고 도시를 갖다가 조성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추진 체계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LH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신규 도시는 아마 3기 신도시 중에 고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모빌리티 혁신 지원형 기존 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도권에 있는 1기 신도시가 가장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사업별 공모 일정은 사전 설명회가 6월 둘째 주에 일어나고요. 공고는 이제 접수는 6월 셋째 주부터, 그리고 공모 평가는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 8월 둘째 주와 8월 셋째 주에 해서 마무리가 되고, 선정은 8월 셋째 주, 또 사정에 따라서 일정 변경이 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꼭 미래 모빌리티 도시에 고향 특례시가 들어가기를 감사스마일이 소망하고 기원드리고 응원합니다. 모빌리티 미래상을 혁신 로드맵 22년 9월에 또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요. 도시공간을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되고 모빌리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지금 조성을 하겠다. 기존 공간 구조는 모빌리티 시대에 예상되는 국민 삶의 변화에 맞추어서 미래지향적으로 재설계를 하겠다는 거고요. 2025년까지는 아마 로봇이 발렛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율주행 주차 로봇 서비스를 갖다 확산을 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자율주행 자동차가 또 상용화 되려면 아직 시간적인 그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아마 주차 일단 발렛 주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비스를 실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2028년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UAM, 디지털 물류, 수요 응답형 서비스 등 모빌리티가 전면 적용될 수 있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신도시형이 본격 입주를 하는데 공교롭게 2028년입니다. 2028년이면 창릉의 첫 마을 입주가 2028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그리고 UAM까지 같이 접목될 수 있는 자율주행까지 접목될 수 있는 스마트 도시가 충분히 고향 창릉에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선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이 예상은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내피셜이니까 그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꼭 된다라고는 저도 장담을 못하지만 꼭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일단 도시계획 단계부터 최우선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첨단 인프라를 갖다가 일단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율주행도 가능하고 또 콜드체인 주문 배송 시설부터 시작해서 UAM까지 UAM 창릉천을 또 끼고 한강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보니까 인천 아라뱃길이라든지 또 잠실 그리고 수서까지도 이렇게 수도권 UAM 실증 사업이 지금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가 접목된다라고 하면 지금 일산 킨텍스의 버티포트가 또 세워진다고 하면 창릉도 충분히 버티포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UAM 이착륙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도시 그리고 자율주행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2040년 앞으로 한 17년 정도 남았는데요. 이때는 모든 신규 개발 지구에서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UAM, 스마트 물류, 미래 모빌리티를 구현할 수 있는 전국 도시의 모빌리티 특화 도시를 갖다가 아마 이렇게 만들어 나갈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20년간 도시계획가로 일해온 JC, OC는 기업지구 조성사업에 참여하면서 모빌리티를 도시공간에서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가장 많이 고민했고 처음 일을 시작했던 20년 전과 달리 자율주행 도로망과 지하 물류망, UAM 환승센터까지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제공되는 모빌리티 도시는 이제 모든 곳에서 일반적인 모습이 되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꿈이 아닌 아마 2040년도에 새로운 미래 도시, 스마트 도시가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 감사스마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스마일은 미래에는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과거와 현재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서 아마 미래는 아마 미래 모빌리티를 구현할 수 있는 미래 스마트 도시는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잠시만요. 감사스마일이 아침에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스마트 도시 고향을 갖다 검색을 했더니 도시 피자가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고 고향 특례시 스마트 도시로 생활이 편리해진다. 여기에는 제가 지난 방송에도 이야기 드렸던 거점형 스마트 시티 조성사업 최종인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 도시로 간다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 아직까지 스마트 도시 가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경기도 고양시의 스마트 시티 종합 포털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고양 스마트 시티 지원센터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미래형 첨단 스마트 도시 고양 특례시가 이제 이런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스마트 시티가 이렇게 우리가 시민과 함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고양 스마트 시티가 꿈이 아닌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감사스마일이 감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첨단 스마트 도시로 가기 위해서 교통, 일자리, 그 다음에 시민, 기업 편의 제공까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UAM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미래형 첨단 스마트 도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용산시대의 가장 빛이 날 고향 특례시가 반드시 된다는 말씀을 감히 이야기를 드리고요. 정말 서울과 인접해 있으면서 한강을 끼고 있고 더 나아가서 창릉천과 북한산을 갖다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향 특례시의 미래는 너무너무 밝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장항지구, 그 다음에 킨텍스, 그리고 더 나아가서 JDS 지구까지 해서 이제 일산 쪽으로 해서 이제 고양시 경제자유구역도 또 지정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충분히 꿈이 아닌 고양형 스마트 도시, 거점형 스마트 도시가 가능하고요. 더 나아가서 UAM 실증도시로 해서 일산 테크노밸리에 버티포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한강을 끼면서 한강을 껴서 서울을 갖다가 이동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실증 사업이 지금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인천에서도 상당히 야라백길 쪽으로 해가지고 또 많이 지금 인천국제공항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고향 특례시에서도 발빠르게 스마트 도시, 거점형 스마트 도시가 지정됐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야기 드렸던 미래 모빌리티 도시 조성을 위한 공모 사업에서도 잘 준비를 해서 또 제안을 해가지고 신규 도시에는 일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신규 도시에는 고향 창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힘을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기존 도시 모빌리티 혁신 지원형은 1, 2 신도시는 일산이 꼭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게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바람이고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도 응원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다가 넣어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끝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는 제가 재작년부터 고향 특례시가 이제 용산시대가 작년부터 도래하면서 고양시가 가장 큰 이익을,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지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양시는 서울과 같이 맞붙어 있고 특히 덕양구는 거의 서울 생활권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이제 GTX-A는 내년에 개통을 하지만 대곡역은 오늘 제가 방송하는 기준 10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21일, 그러니까 7월 1일 날 개통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 대구 소사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 고양시가 천지개벽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대구 소사선이 개통을 하고 고양 특례시가 스마트 도시로 해서 더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이 또 생기면서 또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UAM과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스마트 도시로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TV 애청자분들이 응원해주시면 가능합니다. 꿈이 아니고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말, 어제부터 이제 주말 시작되었는데 이번 주도 둘째 주 주말도 행복 가득 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